박사님은 안세스 리스크 어세스먼트 디파트먼트 리스크 바이오테크놀로지 유닛에서 사이언티픽 엑스퍼티스 코어디네이터로 근무하시고 오랫동안 살모넬라, 비브리오 등 식품 유래 세균의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프랑스 항생제 내성 국가표준실험실의 책임자이시고요. 또 앱사, ISO 등에서도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그라니에 박사님이 발표해 주실 내용은 Application of Whole Genome Sequencing AMR Surveillance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홀 지놈 세퀀싱에 대한 AMR 감시 체계에 대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유럽연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의 국가인 프랑스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클레이머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들은 저희 기관의 대변 또는 프랑스 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였고 미생물학 박사 학위를 따면서 이 미생물학의 전통적인 학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후 조화된 AMR 모니터링 프로그램, 특히 푸드체인에 집중하여서 업무를 진행해 왔고요. 이에 대한 여러 논문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FAO AMR 레퍼런스 센터 코디네이션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개이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기관에 대한 견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의 기관인 안세스 식품환경위생노동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스는 프랑스의 과학적 전문성 평가 기관입니다. 저희의 기관 슬로건은 조사, 평가, 보호입니다. 저희 기관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기관의 목적인데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겠지만 특히 사람의 건강, 동물 건강, 식물 건강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 설립되었고 1,4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여서 전 지역에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호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며 특히 동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등 여러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토픽 중에 하나인 바로 감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5개의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독성 물질, 영양, 식물의약품, 수의약품, 그리고 직업병 모니터링 및 예방을 위한 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과 동물 건강, 식물 건강, 특히 푸드체인의 감시를 진행하기 위하여 세계의 감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데요. 민간 부문에서의 관련 데이터도 함께 공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항생제 내성 감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질병 그리고 이환 동물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살모넬라와 마이코플라스마의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식품 품질을 위한 관측소와 식품 성분 데이터 CQR이라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기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으니 저희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시가 무엇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WHO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보건 규정에 나와 있는 감시, 서베일런스라는 정의를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시의 정의를 한번 보면 공중보건의 목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평가와 공중보건 대응을 위해 적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안세스에 근무하시는 분도 이 저자 중 한 분입니다. 2021년에 저희가 원헬스 접근법으로 감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특히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진행하고 있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MR 또는 AMU 또는 항생제 잔류량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이 당시에는 48개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간과 동물, 환경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었고요. 48개의 프로그램 중에 35개는 AMR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 중에 39개는 인체에 대한 31개는 인체 임상 검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요. 여기 말씀드렸던 48개의 프로그램을 매핑해 놓은 장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파란색 컬럼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인간에 대한 데이터, 중간 노란색은 동물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녹색은 환경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라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AMR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라인은 AMU,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은 잔류량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네트워크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논문을 들여다보았을 때 WGS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7개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맵에는 제가 빨간색 점별로 표시를 해 놓았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럽 국가 레퍼런스 센터로 부르는 이 인체에 대한 데이터만 집중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비롯된 데이터였습니다. 살모넬라와 등과 같은 데이터는 WGS에 대한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국가 레퍼런스 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환동물에 대한 표현형 데이터를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형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WGS에 대한 감시 체계가 AMR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푸드체인에 대한 AMR 감시에 대한 CDC
논문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특히 식용동물과 인체에 대한 보고서를 CDC가 연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 내에 검색을 시해 보았습니다. 2021년에 발간된 보고서,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발간된 보고서의 경우에는 제가 이 문서 내에 WGS 또는 홀 게놈 시퀀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31개의 매칭 결과가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훨씬 더 나은 개선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116개의 매칭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형 데이터였고 WGS 데이터는 부족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WGS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지만 모든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ESBL, PMC, 카바페넴젠, 산생대장균과 살모넬라 균에 대한 데이터만 일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저희가 WGS 데이터를, 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분자생물학자이고 WGS를 적용한 AMR 감시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왜 이렇게 AMR 감시 체제를 WGS로 전환하는 것이 오래 걸릴까요? 2017년에 게재된 유카스트에서 발간한 이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표현형 그리고 AMR에 대한 논문을 아주 훌륭하게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AMR, 특히 감수성 테스트에 대한 WGS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WGS가 너무나도 훌륭한 체계이고 특히 이 내성 체계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이지만 감수성을 예측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을 예측하는 것은 저희 임상의들이 인간 또는 동물에게 처방을 내릴 때에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이죠. 실제로 내리는 처방이라든지 치료가 인간 그리고 동물에게 감수성을 나타낼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학을 볼 때는 역학학자들은 특히 내성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집단에 ESBL이 있는지 또 이를 추적할 수 있는지 등등 저희는 이 내성에만 조금 집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표현형 데이터를 임상용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이에 대한 통계를 내놓기도 하였죠. 그래서 저희의 임상의들에게 WGS가 감수성을 예측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부족할 수는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WGS가 감수성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WGS를 처리하는 게 사실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한은 저희가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는 임상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불 비용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저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WGS가
황금 기준이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신뢰 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를 도입해보고 이용해보니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최근에 허니 앤드릭슨이라는 팀에서 9월에 발간한 논문입니다. 작년에 그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 같은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2년 동안 프로피션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의 연구소, 특히 다른 여러 유럽 연합 국가에서 참여를 했고요. 저희 팀 역시도 이 시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것은 결과가 다소 좋지 않았다는 것이며 저희가 WGS를 표준화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결론은 이 오염을 해결하는 데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보와 진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ISO 인증이 된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ISO가 그룹을 설정하여서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AMR 테스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그런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WG였을지 메타게노믹일지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WGS로 선정되었고 WGS 내에서는 저희가 유전자를 식별하고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이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협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허니스트 팀의 논문으로 돌아가자면 그 논문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에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 저희가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면 진전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AMR 감시를 목적으로 WGS를 활용하기까지는 이 절차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WGS는 내성만 확인하지 감수성은 확인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또 품질은 향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AMR 감시를 위해서 WGS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현실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질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